성탄절을 맞아 전국의 각 교회에서는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뜻깊은 시간도 함께 마련된 성탄 예배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올 한 해 국제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지구촌에 큰 과제를 남긴 난민 문제, 현재 상황을 그리스 연결해 알아봅니다. 2016년 올 한 해 한국교회 이슈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유승원 기자와 함께 한국교회 교단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은 매년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뽑힌 사자성어는 군주민수였다고 합니다. 이 뜻은 왕은 배요, 백성은 물 같아서 백성인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2016년 지금의 상황에만 적용돼서는 안 되겠고요. 지도자라면 항상 기억해야 할 교훈일 겁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은 지난 주일 전국의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예배가 일제히 드려졌는데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등 뜻깊은 시간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메웁니다. 이날 성탄 축하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삼환 원로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가장 큰 사건이라며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예배는 특히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곳에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1부에서 5부 예배로 드려진 성탄 축하 예배는 디아스포라 가정과 다문화 가정, 난치병 환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나눔 행사를 통해 총 218가정에게 약 1억여 원을 전달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케스트라 선율회, 대형 광송, 예수 거룩한 이름 등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는 웅장한 칸타타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주는 날로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날인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더 큰 선물을 또 하나, 두 개를 얻은 그런 기분이에요. 성탄절 이브나 여러 가지 약속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데요. 성탄절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을 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유기성 목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유아 세례식을 비롯해 선교사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을 전하는 등 뜻깊은 순서를 가졌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국의 교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모든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동교통은 지난 23일 강동차고지에서 성탄절을 맞아 성탄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강동교통 임직원과 40여 명의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박은성 목사는 풍족하지 못한 어린 시절 요금을 못 내고 버스에 오를 때 못 본 척 눈 감아준 버스기사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며 강동교통의 버스가 가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또 강동교통은 지난 24일과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버스에 오른 승객들에게 도서 상품권과 사탕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그 속에 복음과 사탕을 담아 강동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지난 24일 바퍼 나눔 운동본부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제29회 거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동자동 성민교회에서 쪽방촌 사랑의 성탄절 합동 결혼식을 열어 5가구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6일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거리 노숙인 응급보호시설 브릿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고 구혜련 선교사의 유언에 따라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장학금 5,600만 원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공개돼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4세기에 지어진 교회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National Geographic video shows workmen uncovering the marble slab over the tomb on October 26th. As the video says, the modest tomb has never before been photographed, and no drawings exist. It reported conservationists were surprised to find something their instruments didn't detect, a layer of debris beneath the marble cover. Then underneath the debris, they found another marble slab with a cross carved into its surface. Then they saw the original burial bed. The examination of the tomb is part of a restoration project. Workers are preparing the structure known as the edicule, which means little house. It was built to protect the tomb. The last repair work done on the edicule took place over 200 years ago. Professor Antonio Marapoulou leads the restoration and told CBN News earlier this year about the project. We will remove the marble slabs, the stone slabs. We will inject grouts to homogenize the complex structure, which is the Holy Rock. That means that we develop a unified structure, that all the layers will behave structurally as one. The restoration should be completed sometime next year. Chris Mitchell, CBN News,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한 주는 올 한 해 있었던 해외 뉴스들 가운데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를 돌아볼 때 여러 사건들이 떠오릅니다만 난민 문제는 지구촌 모두가 고민했고 가슴 아파했던 문제였습니다. 난민들의 탈출 경로 그리스. 그 생명의 루트에서 난민들을 돌보셨던 김수길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수길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어떻습니까?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선교사님? 네, 올 2월 29일 이후에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들은 특기로 송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외에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용소 입소를 거부하며 거리에서 노숙인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CNN에서 심층 보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0대 초반 난민 소년들이 5유로에서 10유로에 그들의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범죄에 이들이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거나 도우는 단체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난민 수가 줄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리스로 들어온 난민들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난민들의 삶도 더욱 어려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며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의 수는 매일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리스 전역에 난민 수용소가 세워져 가지고 처음 난민들에게 보여주었던 현지인들이 그 포용 정책이나 친절은 이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의 그리스 추위보다도 더 심한 심적으로 추운 겨울을 난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그렇게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직접 도우셨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그들의 삶, 더욱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모든 난민들이 하나같이 아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가족들보다 하루 늦게 아테네를 출발한 어머니가 그리스 마게도니아 국경에 도착하니까 국경이 전날 폐쇄되어서 그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고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되어서 울고 있던 어머니도 생각나고요. 네. 또 난민 대열에서 어린 내 아이 모두를 잃어버려서 반실성 상태의 어머니도 생각납니다. 가장 기억에 나는 가족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데 시리아 홈스시에 난민으로 가서 정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집이 폭격에 의해서 그의 아들과 며느리가 죽고 생후 한 달 된 손녀를 안고 가던 그 난민 할아버지와 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폭격으로 죽은 9살 난 여자 아이의 초점 잃은 눈동자도 자주 생각이 납니다. 그 외에도 양가에서 강제로 결혼시켜서 신혼여행이 아닌 그 난민 행렬에 이어서 가던 그 젊은 부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삶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엘피다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쟁 내상 트라우마를 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수용소에서 치료를 받는 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많이 안정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들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난민들의 꿈이 꼭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는 취재기자와 함께 2016년 교계를 분야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올 한 해 한국교회 교단을 중심으로 교계 연합운동과 총회 이슈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유 기자,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네. 한국교회연합 두 보수연합기구의 통합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문제는 내년으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였죠. 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열린 날 이 두 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는데 한교연 측에서 불참하면서 이 네. 회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16개 교단장들이 선언문을 통해서 교단장들 중심으로 한기총과 한교연 양 단체와 실질적 연합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현실적인 결론을 좀 빠르게 도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된 연합단체를 출범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결국 통합 문제가 해를 넘기고 말았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사실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두 기관의 통합 논의는 지난해 이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 좀 안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말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네. 올해 8월 31일이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이 교단장 회의가 합의를 통해서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이 두 기관의 통합을 11월 30일까지 매듭 짓겠다, 뭐 이렇게 발표하면서 기대를 좀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되지 않은 이유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11월까지 통합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던 것이 8월 31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9월과 10월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면서 이 교단장들이 모두 좀 교체가 됐는데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통합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지연이 됐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교연하고 이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 즉 한교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한교추가 위원 구성을 두고 의견 충돌이 벌어지면서 네.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7인 위원회로 시작을 했다가 9인 위원회로, 그리고 이 군소교단 대표까지 좀 넣자라고 해서 11인으로 결의를 했는데 네. 하지만 이 두 달 동안 11월, 12월 두 달 동안 10번을 넘게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한 5번 이상 취재를 갔던 것 같은데 자주 만나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런데 이 결국 교단장 중심으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이 통합 문제는 원점이 된 겁니다. 중심 측의 교단장으로 넘어간 거군요. 네, 그렇게 됐죠. 여기에 이제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확실하게 좀 해결이 좀 되지 않았던 문제도 있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한교추라는 이 제3의 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이 되면서 한기총과 한교연 이 양기관의 통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기총과 한교연합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내년에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 한교연이 한기총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는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뭐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지 않겠냐, 뭐 이런 추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뭐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500주년이 있는 해기 때문에 또 지난주 교단장들이 이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뜻을 확고하게 다지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뭐 한국교회가 더 이상 경쟁과 분열, 또 기득권 보장보다는 소통과 연합, 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뭐 양기관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통합이라는 대원칙은 서로 동의를 하는데 강론이 서로 다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교계연합운동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 3월 27일 주일 이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전에 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등 이 대규모 행사, 야외 행사장에서 좀 크게 진행됐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예배에 대한 집중도와 뭐 예산 절감 부분에선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면 11월에 열린 제65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네, 좀 특이했습니다. 네, 한국정교회 조성암 아므로시우스 대주교가 주인공인데요. 네. 이번 회장 선출은 교회협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정교회에서도 좀 이례적이지 않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암 교회협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교회협은 이날 총회에서 이 총무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70세까지 연장하기도 한 그런 네. 좀 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특별히 올해 한국 교회의 큰 이슈들 가운데 동성애 옹호와 조작 문제가 있었고요. 네. 또 이슬람 확산이 눈에 띄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네, 네. 한국 교계 어떻게 대처한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서울의 한복판이죠. 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수위가 조금 낮아졌다는 평은 있긴 하지만 이제는 매년 6월이 되면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동성애 관련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개최되는 거 아니냐. 정기적인 행사처럼 예, 그렇게 고정이 되고 됐군요. 있습니다. 네, 네. 교계는 같은 날 이 서울광장 건너편이죠. 바로 건너편에 이 덕수궁 대한문 광장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거든요. 이 기도회 그리고 또 공연을 열면서 이 동성애 축제를 좀 반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다양한 세미나를 비롯해서 이 동성애 치유상담학교 설립과 긴급 좌담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군 동성애 허용 반대 탄원서 접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12월 19일이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이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출범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네, 네. 이 한동협은 동성애 합법화와 이 차별금지 입법을 막고 이 성경적 성과 가족윤리를 보존 확산시키는 일을 앞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한동협의 출범을 통해서 저희가 초반에 얘기했던 이 한국교회 연합 이 부분에 좀 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할랄 식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대책위원회 구성과 세미나 그리고 반대운동 등 이 교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슬람 네. 확산에 좀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요. 네, 네. 올해 진행되어 왔던 각 교단의 총회 이슈도 한번 점거해 주시죠. 네. 대한예수장로회 합동과 통합, 고신과 합신,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장로교단하고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9월에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는 좀 총회를 통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도 좀 있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총회여서 그런지 좀 대체적으로 거룩한 모습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가 좀 높았던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여성 안수와 여성 총회 대의원 늘리기 등의 안건들은 부결이 되면서 기득권 고수는 여전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합동총회에서는 이 목사 부총회장 후보 2명 모두 이 자격 박탈을 당했지만 이 새로운 후보 추천과 등록 그리고 선거까지 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눈길을 좀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총회에서는 전직 총회장분들이 신사참배 가결하고 이 교권, 금권 등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면서 회개를 좀 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참석자 모두가 좀 숙연해지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 올해 좀 미진했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요. 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가 언급한 대로 내년에는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의 책임을 다하고 건강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유선 기자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눈비가 내린 뒤라 각종 사고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